네, 오늘 시간에는 전문 자격사들에게 생각 전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영상에서 제가 소개했듯이 저는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자격증은 다를지라도 전문 자격사가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손해사정사 등이 많이 있고요. 회계사나 세무사 경우에는 최근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 성향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 전문 자격사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변화지향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독특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원래 그들의 선배들이 했던 루틴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 외에 다른 영역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부터 배제를 시키고 살아가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전문 자격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케팅이 중요하고 브랜딩이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뭔가 남들 다 하는 유튜브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다 누구나 인식을 해요. 그러나 그뿐이죠. 뭔가 법률 관련된 실무 말고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역시 법학으로 밥을 먹고 사는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영역이 아니잖아요. 운이 좋게도 저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생각이 조금 더 열려있는 편입니다. 만일 저도 남들 다 하듯이 처음부터 상하탑에 박혀 고시 테크를 탔다면 아마 다른 사람과 똑같았을 겁니다. 이건 개개인의 사항이 아니라 그 동료 직업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법학은 원래 보수적이고 그걸 전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데 있어 티는 내지 않지만 그걸 우습게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법학과 동떨어져 있는 분야는 너무 어려워하고 겁을 먹는 경우도 적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만이다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제가 그랬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법률 지식 하나만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성공의 이치에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전문 자격사가 너무 많고 그들의 지식체계도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죠. 10년 전만 해도 한 분야를 파고 그 분야만 수임해도 돈 벌 걱정이 없었고, 그것도 내키지 않으면 아예 지방에 내려가기만 해도 적당히 이 사건 저 사건 다 수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적었으니까요. 지금은 한 분야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 타이틀을 달았다고 광고하는 사람만 수백 명이 넘습니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먼저 깨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프레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 무슨 고시시험까지 본 내가 이런 걸 배워.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다른 분야를 배울 수 있을까? 어차피 다 무슨 소용이야. 동문 술자리나 열심히 나가고 영업이나 열심히 해야지. 보장도 안 되는 일인데 거기에 시간을 왜 써? 내 분야나 공부하고 말지. 이 지점에서 제가 묻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이 영상은 이미 엄청난 학력과 실력으로 빵빵한 대형 법인에 취직해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거나 집안 자체가 부자라서 아무 걱정이 없거나 대대로 물려온 영업력이 대단해서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은요, 너무 평범하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도 자격증은 취득한 저와 같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영상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마케팅과 브랜딩, 그리고 한 개를 만들어도 바로 보는 사람이 꽂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우리 전문 자격사들에게는, 특히 평범하지만 운이 좋게도 고시를 합격한 우리 전문 자격사들에게는 프레임 깨기가 필요하다. 내가 법학, 그 다음에 어떤 지식만 가지고는, 나의 전공 지식만 갖고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시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시작 이후에 앞으로 뭘 해야 될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